네, 파이썬 10강 들어갈게요. 요번에는 리스트라고 하는 형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리스트. 어떤 건지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었던 파이썬의 자료형은 int, 플로트, 불, str. 크게 이렇게 네 가지였는데요. 이제부터 다른 형태의 자료형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리스트, 그 다음에 큐플이라고 하는 리스트 짝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set이라고 하는 집합 자료형이 있는데 집합 자료형은 우리는 안 볼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파이썬 쓰면서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얘를. 그리고 말 그대로 집합이기 때문에 이 set 자료형은 예제가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대칭착 이런 거 만들어야 돼. 계속 내용이 바람직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set은 아예 그냥 수업 범위에서 빼버렸고요. 그리고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딕셔너리,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이후에 자료형이 또 늘어나는데요. numpy 배열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이 numpy 배열을 확장해서 우리가 시리즈라고 하는 자료형을 또 만들고요. 시리즈가 확장돼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형태까지 도달하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파이썬 순정이고요. 여기부터는 파이썬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분석할 데이터 형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빌드업을 해가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제 리스트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살펴볼 건데 리스트의 기본 형태 그리고 2차원 리스트라고 하는 형태도 살짝 살펴볼게요. 상황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렇게 성적표가 있대요. 이 성적표를 가지고 총점하고 평균 점수를 구하래요. 그럼 총점이라고 하면 이거 더하면 되죠. 평균이라고 하면은 과목수로 나누면 되죠.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을 하나 걸게요. 각각의 이 점수들을 전부 변수로 저장을 시킨 다음에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무수히 많은 변수들을 만들겠죠. 그나마 지금은 4명이고 과목수 3개니까 12개밖에 안 되는데 40명의 과목수 30개라고 해보죠. 그럼 이것만 해도 벌써 1200줄 코딩해야 돼요. 프로그램에서 처리해야 되는 값들이 많아질수록 선언해야 되는 변수의 수도 같이 늘어날 겁니다. 변수가 늘어나면 프로그램 소스 코드는 난해해져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출발하시면 돼요. 리스트는 변수를 그룹으로 묶은 형태의 한 종류고요. 사물함 같이 생겼어요. A라고 하는 그 변수인데 얘가 만약에 리스트다라고 하면은 얘가 이렇게 사물함들을 갖고 있어요. 칸을. 이 안에는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의 값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1 넣고 10.2 넣고 true 넣고 뭐 이렇게 막 섞어서 넣어도 돼요. 리스트는 그러면은 변수 값들이 이렇게 저장됐을 때 이 변수의 개수를 만큼 이제 메모리 공간이 생성이 되는 거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사물함 같이 칸이 생성되고요. 각각의 칸은 0부터 1년 번호가 지정돼요. 문자열하고 비슷해요, 특성이. 이렇게 0번, 1번째, 2번째 칸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했었던 변수값 여러 개를 하나로 묶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리스트를 만들 때는 대괄호 안에다가
대괄호 안에다가 넣고 싶은 값들을 콤마로 쭉 나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력할 때 여기 보시면 이제 그레이드라고 프린트가 안 쓰였죠? 어제 요 질문이 나왔었는데,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주피터에 한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순수 파이썬 코드로는 안 돼요. 자, 제가 순수 파이썬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A는 100, 프린트 A, 그리고 A라고만 명시를 해볼게요. 이래놓고 실행을 하면 프린트문에 대해서는 출력이 되고 그냥 A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구별하기 위해서 프린트 곱하기 10. 자, 100 나오고 요거 빼기 기호 10개짜리 한 세트 출력한 다음에 A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죠. 주피터는요, 같은 코드를 다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하면 변수의 이름을 그냥 명시만 하면은 걔가 그 자리에서 바로 출력이 돼요. 프린트로 출력한 게 100이고요. 그 다음에 기호 나왔죠? 그리고 A라고 명시하면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요. 기본 파이썬 코드로는 안 돼요. 뭐 my list가 10, 20, 30이다. 얘를 프린트로 출력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냥 my list라고 변수 이름만 넣어도 출력이 됩니다. 주피터 고유 기능이고요. 대신에 한 블록에서 하나의 변수에 밖에 사용을 못해요. 한 블록 안에서 변수 여러 개를 한꺼번에 출력하지 못해요. 만약에 변수 여러 개를 한꺼번에 출력해야 된다고 하면 프린트 써야 돼요. 이거 말고요. 그 다음에 주피터를 사용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또 있어요, 사실. 뭐 나중에 한참 볼 건데, 한참 후에 볼 건데. 이거 보면은 이제 뭐 파이차밍 뭐 다른 거 쓰고 싶지 않아져요. 자, 여러분들이 분석할 때 나중에 사용할 데이터가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형태인데요. 이거는 한참 나중에 나올 코드라서 일단은 그냥 눈으로만 결과만 보세요. 자, 다 됐고. 순수 파이썬 코드는 그냥 df라고 하면 출력이 안 된다 그랬죠? 변수 이름만 나오면 프린트를 써야 돼요. 자,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실습 예제 나올 파일 중에 하나인데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를 읽어드린 거예요. 분석 대상으로. 뭐냐. 아, 설치를 또 안 했어. 잠깐만요.
자, 이게 올해 5월 31일자로 5월 31일까지 수집된 2020년 2월 5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코로나 확진자 현황이에요. 서울시 기준으로. 자, 이게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그나마 좀 나름대로 정리정돈을 해서 보여줘서 요만큼이지, 이거 실제로 이렇게 문자열로 출력하면 한꺼번에 다 나오지도 않고요. 알아보기도 힘들어요. 이거를 똑같은 코드를 주피터에서 하면 뭐 얘라고 별 수 있나요? 프린트니까 비스무리하게 나오겠죠. 근데 주피터는 변수 이름을 부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출력한다 그랬죠. 사실 주피터 쓰는 이유가 이거 하나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표 형태로 나오거든요. 이것 때문에 주피터 쓰는 거, 나중에 출력되는 데이터 어떻게 확인하려고. 이것 때문에 주피터 쓰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질 않아요. 자, 이렇게 정갈하게 보는 거랑 여기서 이렇게 텍스트로 보는 거랑 다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얘는 중간에 점점점 해갖고 중간에 생략돼 버리죠. 맘대로. 얘는 옆으로는 생략되는 게 없어요. 아, 여기도 생략되는 게 있네. 근데 이거는 옵션으로 설정 가능해요. 어쨌든 보는 게 훨씬 편하죠. 자, 다시 원래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요. 그러니까 주피터에서는 블록 하나에 한해서는 블록 하나당 변수 하나에 대해서는 굳이 프린트를 안 쓰고 그냥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자, names라는 이름의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위에는 정수만 갖고 있고요. 얘는 문자열만 갖고 있죠. 출력하면은 쪼로록 나옵니다. 만들 때는 쌍따옴표로 만들었는데 출력할 때는 호따옴표로 됐네요. 뭐 구별 안 하니까 별로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스튜던트, 철수, 17, 162.4, 68.5, 남자, 트루. 여러 가지 자료형들을 묶어서도 쓸 수 있다. 자,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이고요. 리스트도 만들어지면은 인덱스 번호가 붙어요. 문자열하고 똑같이. 그래서 각 원소에 부여되는 인덱스 번호를 활용해서 값에 접근해요. 그러니까 인덱싱인 거죠. 이렇게 접근한 값은 출력이나 연산에 쓸 수 있어요. 철수의 0번째, 그럼 75가 출력이 되는 거고, 철수의 1번째를 A에 저장해라. 그럼 A는 82가 되겠죠. 100 더하기 철수의 2를 해라. 얘를 여기다가 100을 더했으니까 191이 되겠죠. 여태까지 사용하던 변수랑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리스트 사용할 때 이제 에러 나는 케이스. 존재하지 않는 인덱스에 접근할 경우 에러예요. 0번째, 1번째, 2번째까지밖에 없는데 아이템스의 5에 5번째에 접근해라. 그럼 그런 인덱스가 없으니까 리스트 인덱스가 범위 초과라고 하면서 에러 나요. 위에서 아이템스의 0번째, 리스트도 그냥 변수랑 똑같은 거예요. 0번째에다가 50을 넣어라 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던 10을 날려버리고 이 자리가 50이 될 거예요. 근데 아이템스의 3에다가 300을 넣어라. 0, 1, 2, 3은 없잖아요. 그럼 얘도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인덱스는 접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10, 20, 30이라고 만들었을 때 0, 1, 2 해서 각각 출력하고 100, 200, 300이라고 저장하고 있는 마이 데이터라는 애를 만들었는데 0번째를 0으로 넣고요. 여기가 0이 되죠? 1번째는 마이 데이터 1에서 150을 뺀 값을 다시 넣어요. 여기는 50이 되겠네요. 자, 2번째는 3으로 나눈 몫을 취해서 다시 넣어요. 스스로. 그러면 100이 되겠죠. 출력하면은 0, 50, 100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이번엔 리스트의 원소를 갖고 문자를 포매팅 해볼게요. 0의 점수는 1입니다. 돼 있을 때, 이 msg.format, 여기 앞에 게 0번째잖아요. 0번째. 그 다음 게 1번째죠. 여기에 std 1에 0, 1에 1, 1에 0번째, 1번째. std 2에 0번째, 1번째, 3에 0번째, 1번째 하면은 리스트에 들어있는 내용대로 문장이 완성되겠죠. 리스트의 연산입니다. 두 개의 리스트끼리 문자열끼리 더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연결했죠? 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리스트끼리 더하면 연결해요. 문자에다가 숫자를 곱하면 그만큼 반복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리스트에다가 3을 곱하면 요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세 세트가 되게끔 반복해요. 문자들의 열이잖아요. 문자열. 리스트를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은요, 공통적으로 배열이라고 불러요. 숫자들의 열이에요. 그래서 리스트와 문자열은 기본 특성이 같아요. 문자열도 리스트의 한 종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리스트 1이 10, 20, 30이고 리스트 2가 40, 50, 60일 때 출력 각각 나오죠. 그 다음에 리스트 1 플러스 리스트 2를 리스트 3에다 저장해라 라고 하면 리스트 3은 요 두 개를 결합한 형태가 되죠. 자, 리스트 1에 5를 곱해요. 요거 갖다가 5번 나오게끔 이제 반복을 한 다음에 걔를 리스트 4에 저장하는 거죠.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네 세트, 다섯 세트. 자, 리스트 연산은 에러 케이스 있습니다. 리스트 더하기 정수는 에러예요. 리스트는 리스트끼리만 더할 수 있어요. 리스트에다 문자를 더해도 에러예요. 리스트끼리 곱해도 에러예요. 리스트는 정수만 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덧셈은 리스트끼리만, 곱셈은 리스트와 숫자만, 그리고 그 밖에 빼기 나누기 같은 건 없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10분 쉬었다가요, 2시까지. 그 다음에, 이거 실습 한 15분이면 충분할까요? 네, 그러면은 2시 15분까지 실습. 네, 이렇게 체크할게요. 다음 내용은요, 2차원 리스트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할게요. 자, 우리가 봤었던 리스트는요, 5, 10, 15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3칸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렇게 한 줄만 존재하는 형태. 행에 대한 개념은 없고 열에 대한 개념만 존재해요. 이걸 1차 리스트라고 하고요. 2차 리스트는 뭐 쉽게 그리면은
이렇게 생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표 형태로요. 정확히 얘기하면 1차 리스트의 각각의 칸에, 각각의 칸에 숫자 값을 넣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리스트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제 리스트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1차 리스트의 각각의 칸 A, B, C가 있을 때 A와 B, C가 각각 독립적인 리스트가 되는 거죠.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또 집어넣는 게 2차 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밖에 다차원 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계속해서 늘려가는 거예요. 2차 리스트, 3차 리스트, 4차 리스트, 5차 리스트에서 계속해서 늘려가는 거죠. 그래서 무제한으로 확장할 수 있어요. 근데 실무에서는 2차 리스트를 초과하는 형태는 잘 안 쓰니까, 만약에 리스트를 내가 원소를 좀 접근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럴 때 차수가 만약에 3차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생각을 좀 다시 하셔야 돼요. 자, 기본 개념은 이거예요. A가 1, 2, 3, B가 12, 30, C가 100, 200, 300일 때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면서 그 리스트의 원소로 A, C랑 그 다음에 B랑 A 순으로 출력이 되겠죠. 자, 이렇게 개별적인 리스트를 새로운 리스트의 원소로 넣을 수도 있지만 아예 처음에 만들 때부터 이렇게 다이렉트로 정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줄바꿈을 위해서 콤마로 구별하면서 코드를 좀 이쁘게 보기 위해서 줄바꿈을 개발자가 임의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std 1, 2, 3가 철수 98, 영희 82, 나영 73이다. 그래서 스튜던트 그룹이라고 하는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면서 얘네들을 각각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럼 바깥에 있는 커다란 리스트 안에 안쪽에 있는 리스트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자, 아래처럼 이렇게 줄바꿈 같은 거 해가면서 코드 내가 좀 알아보기 쉽게 편하게 정렬해갖고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만들 수도 있다고 했어요. 출력하면 출력 형태는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 리스트가 2차원 리스트로 이렇게 정의가 돼 있다라고 하면 바깥에 있는 이 리스트가 행을 담당을 해요. 그래서 0번째 행, 1번째 행, 2번째 행이 됩니다. 마이 리스트에 0번째를 출력해라라고 하면 여기가 0번째잖아요. 여기 통째로 나오는 거고 1번째, 2번째도 각 위치에 있는 원소가 그대로 출력이 되겠죠. 자, 민식, 호영, 철민이의 점수를 갖고 있는 리스트입니다. 여기선 변수 이름 한글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학생에서 0번째라고 하면 민식의 정보, 1번째, 2번째 각각 자기 위치에 맞는 정보가 출력이 되죠. 이제부터 이제 대괄호하고 쉼표가 굉장히 많이 난무할 텐데 항상 쉼표 빼먹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한 단위로 접근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엔 열 단위예요. 0번째 열, 1번째 열, 2번째 열. 열만 접근하는 방법은 없고요. 행을 먼저 접근한 다음에 그 행에 대한 열에 접근을 해야 돼요. 마이리스트 0번째 행에서 0번째 열, 0번째 행에서 0번째, 1번째 행에서 1번째 열, 1번째 행에서 1번째, 2번째 행에서 1번째,
두 번째 행에서 1번째 여기죠? 두 번째 행에서 2번째가 여기고요. 자, 민식이 64, 127.3. 여기까지가 0번째, 소영이 1번째, 철민이 2번째. 자, 네임의 몸무게는 웨이트이고 키는 헤이트입니다. 자, 학생에서 0번째 행의 0번째 원소, 0번째 행의 1번째 원소, 0번째 행의 2번째 원소. 그럼 이제 이렇게 하나 출력하고 나면 나머지 두 개, 세 개는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행의 위치만 바꿔주면 되겠죠. 1번째 행이라 그러면 여기서 할 거고 2번째 행이면 여기서 할 테니까요. 자, 리스트는 다양한 종류의 값을 하나로 그룹하는 연속성 자료형. 리스트는 문자열과 동일하게 인덱싱, 슬라이싱이 가능합니다. 리스트의 각 원소가 다른 리스트로 저장된 형태를 2차원 리스트라고 하고 이론적으로는 다차원 형태가 가능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2차원 리스트를 초과하는 일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뭔가 좀 더 심플하게 접근할 방법이 있으니까 코드를 좀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3차 리스트부터는 거의 안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자, 리스트의 각 원소에게 부여되는 일련 번호. 인덱스죠? 인덱스 번호의 시작값은 0. 리스트의 원소로 올 수 없는 거. 리스트, 숫자, 문자열, 함수. 함수죠. 리스트에 리스트를 넣는 게 2차원 리스트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자, 여기까지 이제 실습 내용 정리하시면 돼요. 자, 3시에 만납시다.